예, 안녕하세요. 책책책. 오늘은 조금 가벼운 책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몹시 예민하지만 내일부터 편안하게 라는 책이고요. 홍익 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조금 예민한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래서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도 좀 되게 예민한 편에 속하는 사람이라 와이프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이제 집어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오히려 둔한 편이거든요. 되게 좀 둔하고 웬만하면 자극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실제로도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편으로 많이 바뀌었고요. 근데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는 되게 예민한 성격의 사람이라 와이프를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을 보게 되었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HSP라는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HSP라는 게 highly sensitive person이라고 해서 매우 민감한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 실제로 HSP라는 용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HSP인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은 나가노마 무츠오라는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쓰신 책이고 의사분이 쓰신 거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쉽게 쓰여져 있고 재밌게 쉽게 읽을 수 있게끔 그렇게 편집이 되어 있고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머릿말 부분인데요. 여기 보실게요. 당신의 예민함은 별점이 아니라 타고난 재능이다. 그러니까 예민한 걸 되게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할까? 이러면서 막 위축되고 그런 게 아니라 예민한 게 오히려 결점이 아니라 재능이다. 그러니까 자신감을 갖고 긍정적으로 생활해야 된다는 게 이 책의 주요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책은 되게 좀 재밌는 게 이 책을 읽는 방법이라고 해서 마치 그 HSP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설명서 같은 느낌이에요. 예를 들면 학습서 같은 느낌이거든요. HSP 셀프 체크리스트가 이렇게 있고 케이스별로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해당하는 사례를 찾아서 직접 읽으시면 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 책의 도입부터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의 일화를 보여주는 식의 만화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죠. 되게 쉽게 읽을 수 있고 재밌습니다. 네, 예민한 사람들 HSP라 불리는 사람의 공통점이 나와 있습니다. 마음의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고 쉽게 지치고 자극에 몹시 민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영향도 쉽게 받고 자기를 좀 강하게 부정하는 습관이 있고 직감이 풍부한 장점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주고 있죠.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여기 보시면 또 조금 뒤에 부분에 보시면 아까 보신 거는 이제 HSP의 공통점이고 HSP의 특징인데 사실 특징도 공통점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나와서 이걸 좀 하나로 합치는 게 좋지 않았을까 편집상 목차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주변의 모든 자극을 온몸으로 느낀다가 HSP의 특징인데 이거는 사실 앞에 나왔던 자극에 몹시 민감하다 이 얘기와 뭐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특징이 나와 있는데 울타리가 약하다, 경계선이 분명하지 않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죠. 피로감을 느낀다, 쉽게 지친다, 그렇죠? 똑같은 얘기가 약간 중복되는 듯이 나와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쉬워서 좀 이렇게 하나로 묶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게 읽으면서 좀 들었던 생각입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실게요. 액티브 레스트로 긴장감을 푼다. 액티브 레스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직역하면 적극적 휴식인데 평소에 사용하고 있는 뇌나 신체 활동을 완전하게 쉬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활동을 하며 피로를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쉴 때 레스트 완전 그냥 휴식을 취하는 건데 이게 그 노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활동을 해서 뭔가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뇌나 신체를 쉬게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활동을 하게 만들어서 긴장감을 해소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뭐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피지컬 레스트, 그러니까 몸의 육체 의식에 집중해서 뭐 요가나 조격, 반신욕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좀 회복하는 방법이 있고 멘탈을 회복하는 방법, 그래서 묵상이나 춤추기, 요가, 스트레칭, 요가는 중복되어 나와 있네요. 피지컬과 멘탈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뭐 그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소셜 레스트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나 교류를 통해서 좀 회복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 그리고 영적인 스피리추얼 레스트가 있는데 뭐 기도라든지 종교에 대해서 독경, 마음을 마주하는 명상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진짜 실제적으로 좀 휴식을 의식적으로 시간을 갖고 마음을 먹고서 그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휴식을 취함에 있어서도 나는 진짜
좀 쉬어줘야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먹고 실제로 뭐 뭔가를 하는 행위를 휴식을 하는 행위를 해주는 게 되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그냥 대충 일하다가 대충 잠깐 쉬는 것 말고 진짜 휴식을 딱 정해놓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가짐이 일단 첫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부분 케이스 14번 부분인데 누가 보고 있는 것 같거나 욕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제 HSP에 해당하는 예민하신 분들이 이제 이런 느낌이 많이 든다는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기 부분은 좀 그 공감을 많이 했었어요. 서양에서는 전문가에게 심리 상담을 받는 걸 감기에 걸리면 의사를 찾는 것처럼 쉽고 편안하게 여깁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적합한 치료 방법을 알아보는 일이니 문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질 것 같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심리 상담사나 정신과 의사를 좀 만나서 상담을 해보라는 거죠. 이게 좀 되게 어려운 일이고 내가 정신적으로 문제 있나? 그래서 그렇게 크게 생각할 게 아니라 감기에 걸려서 의사를 찾는 것 마냥 정말 쉽고 편안하게 여겨야 될 일이라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의식이 그렇지가 않아서 많이 대부분 여러 의식들이 그렇지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심리가 좀 불안하면 심리 상담자를 찾아봐야지라는 마음을 먹어본 적은 없어요, 사실.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 고정관념이 사로잡힌 인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도 이제 이런 책을 읽어보고 생각하게 되는 게, 나도 좀 힘들 때는 진짜 그런 기관이 진짜 있잖아요. 심리를 상담해주고, 좀 멘탈을 케어해주는 그런 기관이나 병원이나 이런 데를 한번 찾아가 봐서 좀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전문가랑 얘기해보는 것도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여기 보시겠습니다. 상대의 에너지를 빼앗는 에너지 뱀파이어. 어떤 사람과 그저 가만히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눴을 뿐인데 나 혼자만 기진맥진하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에너지 뱀파이어일지 모릅니다. 그 사람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들였거나 사기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피해망상, 우유부단, 불평불만, 자기우선, 허원, 위선, 자기정당화, 기분파 등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기떼처럼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을 기회만 노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랑 만나면 기운이 빠져요. 우울한 얘기만 항상 하고 뭔가 불평불만에 피해망상 막 이런 것들이 시달리는 것 같아서 이 친구를 좋아하는 친구긴 하지만 만날 때마다 정말 기운을 많이 뺏기는 느낌이어서 자꾸만 좀 멀리하는 느낌으로 자꾸 가게 되고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에너지 뱀파이어 주변에 있으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이런 친구 혹은 이런 지인을 만날 때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실게요. 나만의 피난처를 만들자. 특히 극단적으로 예민한 HSP에게는 안전하고 안심이 되는 직장이나 편안한 인간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직장 어딘가에 자기만의 피난처를 마련하는 게 제일 좋은 대처법입니다. 사람들이 잘 드나들지 않은 회의실이나 자료실, 화장실도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직장에 이제 점심 먹고 나면 저만 가서 좀 쉬는 편인 아무도 가지 않는 회의실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오전 시간에 근무하고 밥 먹고 나서 이제 오후 근무하기 전에 들어가서 잠깐 쉬고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심신이 안정되고 오후 근무에 더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이 방법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한번 여러분들도 직장에 자기만의 그런 아지트 같은 걸 한번 만들어 보시면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감이 생겨요. 네, 한번 적극 추천드립니다. 좋은 방법입니다. 네,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HSP로 살아간다는 것, 예민한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HSP의 장점이 또 있다고 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예민한 게 단점만으로 볼 수는 없으니까요.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겠죠. HSP는 특히 예술 분야에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데 그만큼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과 재능 그리고 꿈을 이루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합니다. 크리에이터와 같은 창의적인 직종은 잘 맞는다는 거죠. HSP에. 다른 사람들에게 맞추려고 하거나 휘둘리는 일이 적기 때문에 자기답게 활동할 수 있고 능력을 인정받으면 자기 긍정감도 높아져서 큰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HSP는 감정이 예민한 대신에 또 예술 분야나 이런 데 재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정밀하고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점을 발휘한다는 것이죠. 자기만의 독특한 개성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든지. 그래서 자긍심을 갖고 HSP의 장점을 10분 발휘할 수 있는 그쪽 영역에서 자기만의 그런 역량을 펼쳐나가시는 게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실게요. 이렇게 총 그 몇 가지인가요? 여기 보시면 51가지의 케이스에 따라서 이제 HSP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느끼고 있는 것들을 좀 풀어서 어떻게 하면 좀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한 케어 방법을 이제 얘기를 해줬고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마음을 좀 해소시킬 수 있게끔 21일 동안 내가 생긴 일과 그걸 통해서 느낀 감정들을 적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다이어리를 실천 워크북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뒤편에 부록으로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좀 되게 꼼꼼하게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되게 좀 그 만화도 있고 그림체도 예쁘고 좀 예민하신 분들이 좀 예민하지 않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되게 이런 책을 읽으면 좀 리프레시 되면서 저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 한번 그 시간 나실 때 자기가 예민하다고 생각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나의 심리를 좀 그 다독일 수 있는 그런 책이 필요하신 분은 이런 책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더 좋은 콘텐츠로 만들 수 있게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